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비상계획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위험도를 평가해서 일상회복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건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 병상 문제로 상황이 매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최근에 발표한 수도권 위험도 평가는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 중에서 수도권이 중간이었습니다. 당장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병상 문제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점에 왜 이런 지표가 나타난 걸까요? 바로 위험도 평가의 기준이 지난주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주 병상 가동률은 일요일이었던 14일 74.2%에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78.2%로 8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만 놓고 보면 80.3%로 이미 80%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포함해서 소독을 해야 하고 장비가 오류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미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오늘 긴급히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안정기에 접어든 수도권 중환자는 한두 시간 거리 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기고 중환자실 치료가 끝났거나 전원 퇴원을 거부하는 경증 환자에 대해선 치료 비용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산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다른 나라 상황도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증세를 보이는 건 최근 방역을 완화해왔던 유럽입니다. 독일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6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다 확진자를 냈고요. 9월 이후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도 급증한 확진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점차 방역 고삐를 죄기 시작했는데요. 동남아도 비상입니다. 고강도 봉쇄로 석 달간 문이 닫혔던 베트남 호찌민은 지난달부터 겨우 봉쇄를 해제했는데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1만 명을 돌파했고 수도 하노이에서는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모두 일주일간 시설 격리하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한 지도 이제 3주 정도인 우리나라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빨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일상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